예, 140쪽에 무효의 종류에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죠. 원칙은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무효인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무효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다. 그럼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일단은 유효하죠. 근데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예를 들어 제한 능력자의 매매 계약,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네. 조금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기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제한 능력자도 취소. 그럼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착오로 인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착오에 의한 사표시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당연히 유동적. 취소할 수 있는 건 재착사는 전부 다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에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무권대리인 매매계약,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를 봤어요. 그럼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게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실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법률행위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뤘던 건데 이제 법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중개 실무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죠. 예,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 모든 계약이 아니라 대가 있는 계약. 대표적으로 뭐 매매나 또는 뭐 교환 이런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을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겠죠. 그럼 이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라는 거고요. 근데 모든 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 허가구역에서 증여를 했다.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구역에 둔 이유가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무상의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판례들을 정리할 텐데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약속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이렇게 되면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 계약상의 효력은 현재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토지와 관련되는 주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 상태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갑이 약속한 날에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걸 이유로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채무불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였죠. 지금은 허가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이런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하나 새로 생긴다고 했죠. 그럼 두 사람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으면 그건 그냥 확정적 무효예요. 허가받을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허가 신청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협조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 있느냐? 소송 제기할 수 있죠. 협력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협력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가 생긴 거니까 이행 안 하면 이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에 약정을 해둘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왜 할 수 없다고 했냐면 우리가 해지할 때도 공부한 것처럼 계약을 해지할 때는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협력 의무 이행이라는 건 주된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수적 의무.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엎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 했냐면 해지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더 보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금의 지급. 협력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냐라고 물으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이행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을은 대금 지급 없이도 갑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맞는 거죠. 대금 지급하지 않고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갑은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건 먼저 협조를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을이 갑에게 현재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은 뭘로 추정이 되죠? 해약금.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계약금에 관한 해제는 계약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허가구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죠. 그럼 뒤에 가면 또 공부하겠지만 이때 해약금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만 가능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돼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협력하여 허가를 얻었다. 허가를 취득합니다. 이행에 착수해야 하네요. 이건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로 본 게 허가를 얻은 거랑 또 뭐 있었냐면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협력하여 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아니니까. 착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하는 건 그 법적 근거가 부당이득 청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미 준 게 다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지금은 안 되고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 달라라고 할 수는 없고요.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이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했어요. 유동적 무효인데 그거 말고 을이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면 허가구역이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취소를 못할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죠.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 그리고
확정적 무효가 됨에 귀책 사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어도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일까요? 당연히 강행규정이죠. 그러면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허가구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해버리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어진다라고 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도 강행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봤잖아요.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갑이 있는데 우리 토지를 임대차거나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매수 전에 갱신 청구,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얘가 거절하면 사라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이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 좀 빌려줘. 내가 대신에 끝나면 이 건물 깔끔하게 철거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 갑이 너 진짜지? 이러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끝나니까 을이 뭐래요? 사래요. 그러면 집 필요할 때는 이거 철거한다고 막 특약 해놓고 나중 되니까 사라 그러는 거잖아요. 치사하죠. 그럼 안 사도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강행규정이라는 건 그런 거야. 누구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잘못이 있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무슨 말씀인지 드셨죠? 예, 그 판례 입장.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제일 기본은 뭐가 있을 때? 불허가, 그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무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을 의사가 없어요.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허가를 잠탈할 목적. 잠탈 또는 면탈, 같은 말이에요. 면탈할 목적.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뭐 불허가는 말할 거 없죠. 당연한 거고. 두 번째,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얘들이 하는 거를 봤더니 두 사람이 허가받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 계약 안 해 이러면서 해제.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해제가 되려면 받은 계약금의 100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계약금은 꼭 움켜쥐고 말로만 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 너 그럼 내 돈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얘는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무조건 해제하겠다고 하고 을은 내 돈 내놓으라고 가압류를 했다. 그럼 두 사람은 허가받을 의사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허가를 처음부터 안 받을 목적이었다면 그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증여계약서를 썼대요. 허가구역에서 매매한 사람이 증여계약서를 쓴 이유는 뭐겠어요? 허가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확정무효. 또는 자기 이름으로는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위조해서 매매계약서를 썼다. 왜 그랬을까요? 허가 안 받으려고 한 거죠. 자기 이름으로 허가 안 받을 목적이 있다면 그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 네 번째,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 자,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관련 판례로 비교 판례 하나 보면 약정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3월 15일까지는 허가를 받자라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은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하자면 을은 지금 현재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을이 자기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갑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예 뭐가 없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남의 부동산에 가처분, 가압류하려면 자기에게 보존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가압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자기의 채권이 금전일 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아까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가압류한 거고 금전 채권이 아니면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가처분. 이게 되느냐라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얘가 허가를 조건으로 아무리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 청구권을 주장한다라고 해봐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면 등기 청구권이 현재 없어요. 이거 가지고 가처분할 수는 없다. 그럼 얘랑 비교를 하면 만약에요. 을이 협력 청구권 줄여서 협력 청구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을 보존코자 부동산에 가처분할 수 있느냐? 할 수? 지금 을은 협력 이행을 하라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보존하고자 가처분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지도 않은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 청구권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가처분하는 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권리예요? 신분상의 권리예요? 당연히 재산상 권리죠. 그러면 이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은 반드시 을만 할 수 있을까요? 을의 채권자가 할 수 있을까요? 을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냐면 대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예전에도 본 것처럼 가족법상의 행위,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가족법상의 행위는 자기 혼자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위할 수가 없어요. 재산상 권리는 뭐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조금 받고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 판례 조금 늘렸고 요번 과정에서 모든 판례를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이 판례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씩 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붙은 거는 지금 이런 것들 귀책사에 있는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뭐 별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가처분 되느냐.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141쪽. 자, 1번에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무효라고 했죠. 현재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럼 괄호 1번에 계약상의 이행 청구 뭐라고 돼 있어요? 불가. 안 되고. 괄호 2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3번 계약금 반환 청구 지금은 할 수 없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4번에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4번까지 본 거고 뒤에 게 나오는 거예요. 6번에 보면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별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요. 7번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뭐 우리 물권법 시간에 중요하게 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면 볼 것도 없이 무효다라고 했고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파란 글씨 뭐라고 했어요? 허가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지키고자 하는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파란 글씨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파란 글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협력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현재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 처분금을 금하는 가처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있지도 않은 걸 허가받으면 등기청구권 생기니까 가처분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시 142쪽에 계속 봅니다. 근데 2번에 보면 이제 새롭게 협력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가로 1번에 보면 협력 의무의 소구. 협력 의무를 소재기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2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3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는 할 수 없어요. 해제는 안 된다는 점 조심하시라고 있고 4번에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 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대금 지급과의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느냐?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부정되고 뭘 먼저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고 6번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하여 보존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 절차 이행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는 점 같이 봐두시고요. 오른쪽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불허가, 2번 허가 배제 잠탈, 3번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4번 허가받기 전에 정지 조건 불성취의 확정.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밑에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정 기간 안에 허가 못 받았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페이지는 제일 쉬운 거 유효가 되는 거 나오죠. 허가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그리고 1번에서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풀린 거죠.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그 자체로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끔 이제 그 꼬드기는 지문들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어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는 중요한 계약의 변경사항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OX? 틀려요. 풀리는 순간 유효가 되는 거지 뭐 새롭게 계약을 해라든지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판례를 무작정 외우긴 되게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를 축으로 나눈 거예요.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거래계약상의 효력이 없고 협력 의무는 새롭게 생기는 거고 사례 중심으로 판례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채무불이행 안 되고.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안 받았으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판례들이 많으면 보통 이 박스형 출제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는 4개밖에 안 달았지만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뭐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틀린 것으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착한 문제죠. 들어온 문제는 네,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야, 최악의 문제죠. 최악의 문제.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그죠? 몇 개인가는 정확한 실력을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6개가 나왔는데 기역, 디귿, 미음 요 3개가 옳은 지문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정확하게 3개 이렇게 해서 맞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역, 디귿은 다 먼저 다 미음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러다가 2개라고 해서 틀리는 분이 계시고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막 이래서 결국 3개 이렇게 마시는 거죠.
정확하게 실력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이게 몇 개인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자기를 믿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꼭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거 플러스 1 이래가지고 이제 잘 믿은 대로 해야지. 3개면 딱 3개 쓰셔야지. 내 실력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판례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재생. 3가지를 보는죠. 첫 번째 137조의 일부 무효, 138조의 무효 행위의 전환, 139조의 무효 행위의 추인. 조문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을 논의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도 가능해요? 성립 후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립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 성립 전에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다시. 딴 생각들 하신 것 같아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전에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 맞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립된 후에만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취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5표시 무효할 때 나왔잖아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걸 취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부 무효, 이거 뭐 특별하게 보실 거 없죠? 일부 무효면 원칙이 뭐예요? 전부 무효, 전부. 그러나 나머지를 유지하겠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비교되었던 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었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 조항의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예요? 나머지는 유효해요? 나머지는. 약관 규제법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 같이 봤었고요. 답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토지가요, 허가 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은 뭐야?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을이 어떤 소송을 했냐면, 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토지가 무효면 그러면 건물만이라도 넘겨.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을이 주장하는 건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유효. 그러면 을의 주장이 인정이 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한 부분과 무효의 부분이 구별될 수 있어요.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당사자의 뭐가 필요해? 가상적 의사. 그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것이야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토지 매매는 무효고 건물 매매는 유효해요. 한꺼번에 이루어졌죠? 만약에 건물 매매 계약은 2월 1일 날 했고 토지 매매는 4월 1일 날 따로 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대요. 그러면 건물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월 1일자로 건물 매매 계약을 하고 4월 1일자로 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면 2월 1일자 계약은 효력이 유효한 거고 4월 1일자는 무효잖아요. 이건 일부 무효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면 유효한 계약에 따라 건물만 등기 청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무효를 논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면 일부 무효를 논의할 이유가 없죠. 2월 1일자 계약은 유효고 4월 1일자 계약은 그냥 무효인 거예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구별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가상적 의사. 보통 토지와 건물의 매매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함께 이전해요? 함께 이전해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의 등기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판례는 지금 이 사건을 일부만 무효라고 본 거예요? 전부 무효라고 본 거예요?
전부 무효다라는 거죠. 그게 밑에 145쪽 맨 밑에 전부 무효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145쪽 맨 밑에 그 판례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근데 지금 괄호에 보면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규제 내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돼요.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만의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어떤 사람이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 그러면 성립은 한 거죠.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근데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됐어요. 근데 A와 B가 효력이 유사하다면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뭐라도 했을 거냐면 B, 가상적 의사죠. 이게 인정되면 A로서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B로 전환시켜준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그럼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B를 포섭할 수 있을 정도죠. B가 이 A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거 뭐 있었냐면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인 중에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완전 남의 집 자식인데 걔를 출생신고한 거야. 당연히 무효죠. 근데 왜 했냐면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럼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입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무효행위의 전환. 이 무효행위 전환은 원래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이 자꾸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불공정 행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돼야 안 돼? 되죠. 우리 뭐 할 때 봤어요? 알박기 사건이죠. 알박기 사건은 기억나는데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렇죠? 알박기 사건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무효지만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무효행위 전환이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거의 다 뭐하고 연결해서 나오냐면 불공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됩니다. 그럼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돼야 안 돼요. 추인은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추인 나옵니다. 세 개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효행위 추인이죠. 139조를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한 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계속 무효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거의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소구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소구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새로운 행위라고요?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 틀리게 한번 내보겠다고 뭐라고 출제했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려. 뭐가 틀린 거야?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 만약에 처음부터라고 하면 소급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옛날에 했던 무효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소급표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건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약정을 한 경우. 그건 뭐 자기들끼리 부여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뭐 있었어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나 소송행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추인 대상이 되는 이 무효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유동적 무효 봤잖아요. 무권대리도 봤고 그럼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소급해서 유효해요. 소급해서요. 그러니까 그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새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전 게 유효로 바뀌는 거야. 소급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대상이 뭐예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103조, 104조, 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회적 불공정 이런 것들은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할 때도 봤잖아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한 다음에 갑과 병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사회적 불공정행위는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 사유가 모두 다 소멸, 제거됐어야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그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추인해봐야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제거되어야만 추인으로서 새로운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통장오의 표시에 따라 이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을이 뭐 이 가장매매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빚인이로 넘겼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었대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지금 통장오의 표시는 무효고 갑이 을한테 빚인이로 소유권을 증여한 거예요. 빚인이로. 근데 상대방이 빚인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습니까? 사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얘네들의 법률행위가 뭐냐면 무효다. 근데 을이 살아보니까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과 만나서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또 쓸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하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가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지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인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근데 여기서의 추인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얘가 가장매매 했는데 이게 단독행위면 을이 마음에 든다고 일방적으로 추인하면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일방적으로 사버리는 거야. 을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추인이라는 것은 단독행위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게 지금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 등기부상을 한번 볼게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가장매매로 된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현재 무효예요? 유효예요? 현재 당연히 무효 등기죠. 근데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합니다. 그럼 추인하면 무효 등기였던 게 유효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하려면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를 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말소하고 또 이전 등기하고 이러지 않겠죠. 이거 그냥 써먹어요.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라고 했죠. 자,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효 등기를 유용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 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해요? 이제 유효한 거예요. 이제. 그럼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자,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다른 말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을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멸실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신건물 등기부로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무효등기 유용은 등기법 시간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민법상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급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제3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갑일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 여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변제. 얘가 돈을 갚아요. 채무를 변제했다.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실체관계와 일치해요? 불일치하게 돼요? 자, 변제하는 순간 채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럼 이 저당권은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가 아니라 언제요? 변제시요. 근데 말소를 안 하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을이갑에게 돈이 필요해서 1억 원을 또 빌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칙대로 하려면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부터 말소하고 새롭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또 해야죠. 근데 굳이 말소가 안 돼 있는데 돈 써가면서 또 말소 새롭게 등기 이거 안 하고 이거 그대로 써먹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에요. 얼마든지 둘만 할 수 있어요? 셋 이상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둘이든 셋이든 자기들끼리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갑이 있었고 병이라는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을이갑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이건 무효가 되고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나중에 갑에게 1억 원을 또 빌리면서 야 우리 그 무효 저당권 또 써먹어야 되니까 너 다시 내려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3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었어요. 그러면 옛날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등기부라고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하게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이게 뭐 등기법 시간에 뭐 표제부 유용 이런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147조. 요건 나오죠. 요건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효행위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 한다. 따라서부터 중요하죠. 강행법 위반 행위나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나오죠. 다섯째 줄에 또한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무효 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하며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있다면 추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2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효가 원칙은 비소급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필요했다.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등기로 전용키로 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효등기의 뭐예요? 유용이죠. 그럼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소급효 없다는 거죠. 예외 있어요. 예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가운데 당사자 약정이고 그 다음에 2번 신분행에 관하여 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며 무효인 소송행위 추인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래서 신분행위와 소송행위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봤고요. 오른쪽에 문제 보죠. 무효와 취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뭐가 틀렸어요? 소급하여.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이죠. 다음 시간에 나올 거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효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급효가 없어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건 뭘 얘기하죠?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인 거. 왼쪽에 나온 거죠. 4번에. 무권리자 처분행위예요. 그럼 갑이 권리자입니까?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언제부터 미쳐요? 추인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아까 무권리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누구였어요? 무권대리요. 그럼 그거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인정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줄거진 거 보세요. 마지막에. 왼쪽.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5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렇죠. 무효임을 알고 무효 사유가 모두 제거된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고요.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좀 쉬었다 보죠.